서울 강남 한복판 테헤랄로에서 골목으로 들어선 곳에 위치한 프리미엄 스파 센터. 20층 높이의 건물 외벽은 이탈리아산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있었고 로비에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빛났다. 입구 앞에는 발렛 파킹 서비스를 위한 젊은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오후 2시, 허름한 회색 점퍼에 낡은 청바지, 그리고 밑창에 해진 검은 슬리퍼를 질질 끌며 걷는 노인이 나타났다. 최광호, 68세. 며칠째 면도를 하지 않아 수염이 덥수룩했고 어깨는 구부정했다. 그의 손에는 마트에서 받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다. 자동문이 열리며 광호가 로비에 들어서자 프런트 데스크의 젊은 여직원이 순간 표정을 굳혔다. 평소 이곳을 찾는 고객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직원은 동료와 눈짓을 주고받더니 인위적인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죄송합니다만 손님, 여기는 회원 전용 시설입니다. 목소리에는 분명한 거부감이 담겨 있었다. 입회비가 500만 원이고 월 이용료도 별도로. 말끝을 흐리며 광호의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바로 그때 뒤쪽에서 자동문이 다시 열렸다. 명품 브랜드 슈트를 완벽하게 차려입은 40대 남성이 들어왔다. 이탈리아 수제 구두, 스위스 명품 시계, 그리고 은은한 향수 냄새까지. 프런트 직원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어서 오십시오, 김 사장님. 직원은 환한 미소로 인사하며 깊게 고개를 숙였다. 오늘도 VIP 라운지로 안내해 드릴까요? 새로 들어온 프리미엄 위스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광호는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봤다. 같은 공간, 같은 시간. 하지만 완전히 다른 대우. 그의 눈에는 실망과 분노가 교차했지만 목소리는 담담했다. 그렇군요. 회원 전용이라. 광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다. 슬리퍼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메아리쳤다. 로비를 나서며 광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가르는구나. 돈과 옷차림만 보고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다니. 그의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곧 알게 되겠지. 진짜 고급이 무엇인지를. 건물을 나와 길모퉁이에서 멈춘 광호는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네. 그 건물 매입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내일까지 계약을 마무리해 주세요. 전화를 끄는 그의 눈빛에는 확고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동안 최광호는 매일 다른 모습으로 프리미엄 스파 센터를 찾았다. 마치 사회 실험을 하듯 의도적으로 차림새를 바꿔가며 직원들의 반응을 관찰했다. 월요일, 기름때 묻은 작업복에 안전모를 든 채 나타났을 때 경비원은 여기 건설 현장 아닙니다라며 아예 입구에서 막아섰다. 화요일, 깔끔한 와이셔츠와 넥타이 차림으로 갔을 때는 실례지만 회원증 확인 좀 이라며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냈다. 하지만 목요일, 명품 브랜드 정장에 고급 시계를 착용하고 나타나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어서 오십시오. 처음 오시는 건가요? 시설 안내를 해드릴까요?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이 광호에게는 흥미로우면서도 씁쓸했다. 관리실장 박상우는 특히 노골적이었다. 40대 중반의 그는 15년간 이곳에서 일하며 고객의 격을 한눈에 파악하는 것이 자신의 전문성이라고 믿었다. 고급 서비스는 고급 손님에게만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철학이었다. 도윤아, 저분은 VIP 라운지로, 저 할아버지는 일반 구역으로 안내해. 박상우는 20대 신입사원 김도윤에게 은근히 신호를 보냈다. 도윤은 아직 사회 경험이 부족했지만 상사의 눈치를 보며 그 분위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청소 담당 알바생 이민정은 달랐다. 23세의 대학생인 그녀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벌고 있었다.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그녀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잘 알고 있었다. 어느 날 허름한 차림의 노인이 로비 소파에서 불편해하고 있을 때 민정이 다가갔다. 할아버지, 여기 쿠션 하나 더 드릴까요? 따뜻한 미소와 함께 건넨 작은 배려였다. 또 다른 날에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젊은 엄마가 아이 때문에 당황하고 있을 때 민정이 직접 다가가 도움을 주었다. 민정아, 너무 친하게 굴지 마. 우리는 서비스업이지만 선을 지켜야 해. 박상우가 주의를 주었지만 민정은 사람은 모두 존중받을 권리가 있지 않나요? 라고 조용히 되물었다. 광호는 이 모든 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박상우의 차별적 태도, 도윤의 눈치 보기, 그리고 민정의 순수한 친절까지.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진짜 고급 서비스는 돈 많은 사람에게만 아첨하는 게 아니야. 모든 손님을 인간으로 존중하되 규칙과 예의는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지. 그는 수첩에 직원들의 이름과 행동을 꼼꼼히 기록했다. 앞으로 이 사우나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머릿속에서 그려지기 시작했다. 이곳이 진짜 프리미엄을 지키려면 겉모습이 아니라 고객의 태도와 인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일주일 뒤 오후 3시, 테헤랄로는 평소와 같은 분주함 속에 있었다. 프리미엄 스파 센터 앞 발레 파킹 구역에는 수입차들이 질비했다. BMW, 벤츠, 아우디. 하지만 모든 시선을 사로잡는 차 한 대가 나타났다. 검은색 벤틀리 플라잉 스퍼. 6억 원이 넘는 이 차는 마치 도로 위를 미끄러지듯 조용히 접근했다. 크롬 도금된 라디에이터, 그릴이 햇빛에 반사되어 눈부시게 빛났고 핸드메이드 가죽 시트의 고급스러움이 선팅된 창문 너머로도 느껴졌다. 차가 완전히 멈추자 운전석에서 정장을 입은 전용기사가 내렸다. 그는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재빠르게 뒷좌석 문을 열었다. 발레 파킹 직원들이 숨을 죽이며 지켜봤다. 과연 어떤 VIP가 나올까? 그 순간 모든 이의 예상을 뒤엎는 인물이 나타났다. 다름 아닌 최광호였다. 하지만 일주일 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맞춤 제작한 네이비 슈트, 스위스 파텍 필립 시계, 그리고 영국 존 롭의 옥스퍼드 구두. 머리는 완벽하게 빗어 올렸고 면도도 말끔히 했다. 회장님, 도착하셨습니다. 기사가 정중히 인사했다. 광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에서 내렸다.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에서 오랜 세월 쌓인 품격이 느껴졌다. 로비에 들어서자 프런트 직원들이 동공지진을 일으켰다. 저분이 일주일 전에 쫓아냈던. 직원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당황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그들은 반사적으로 깊게 고개를 숙였다. 돈의 냄새, 권력의 기운이 광호 주변에서 물씬 풍겨났기 때문이다. 광호는 아무 말 없이 로비를 가로질러 관리실로 향했다. 그의 뒤를 졸졸 따라오는 직원들의 모습이 우스꽝스러웠다. 관리실 문을 열자 박상우가 벌떡 일어섰다. 죄송합니다만 여기는. 박상우가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광호가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박상우 실장. 광호가 그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자 각상우는 깜짝 놀랐다. 오늘부로 나는 이 사우나의 새 주인이다. 방금 전 건물 매입 계약을 마쳤다. 박상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그는 말을 더듬었다. 광호는 내부한 주머니에서 계약서를 꺼냈다. 프리미엄 스파 센터 지분 100% 인수. 계약 당사자 최광호.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이제 이해하겠는가? 일주일 전 당신들이 쫓아낸 그 허름한 노인이 바로 나다. 순간 관리실은 정적에 휩싸였다. 박상우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머리를 숙였다. 아무도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내일 오전 9시에 전 직원 회의를 소집하라.
앞으로 이곳이 어떻게 운영될지 설명하겠다. 광호는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그리고 박 실장, 오늘 밤 깊이 생각해 보기 바란다. 진정한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다음 날 오전 9시 프리미엄 스파 센터 5층 회의실에는 25명의 전 직원이 모였다. 관리직부터 청소 담당까지 모든 계층의 직원들이 긴장한 채 자리에 앉아 있었다. 어제의 충격적인 소식이 건물 전체에 퍼진 상태였다. 최광호가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든 이의 시선이 집중됐다. 오늘도 그는 완벽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어제와는 다른 분위기였다. 냉정하면서도 차분한 카리스마가 느껴졌다. 먼저 자기소개를 하겠다. 광호가 회의실 앞에 서서 입을 열었다. 나는 최광호, 68세다. 40년간 호텔업계에서 일했고 국내 5성급 호텔을 15개 운영해본 경험이 있다. 직원들의 눈이 커졌다. 은퇴 후 새로운 도전을 찾다가 이 사우나를 인수하게 됐다. 그는 잠시 멈춘 뒤 계속했다. 지난주 나는 의도적으로 허름한 차림으로 이곳을 찾았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여러분이 손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박상우가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다른 직원들도 불안한 표정이었다. 실망스러웠다. 광호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다. 손님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지갑의 두께와 외모로만 평가하는 모습을 봤다. 이것이 프리미엄 서비스인가?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회장님,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급 시설을 저렴하게 개방하면 기존 회원들이 떠날 것 같은데. 광호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누구에게나 문을 열자는 게 아니다. 그는 화이트보드에 펜을 들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은 열린 고급이다. 그는 보드에 큰 글씨로 적었다. 규칙 기반 프리미엄. 이 사우나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 하지만 모두가 동일한 규칙을 지켜야 한다. 광호가 설명하기 시작했다. 사우나 에티켓, 시설 이용 수칙, 다른 고객에 대한 배려. 이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재벌이든 노숙자든 똑같이 퇴장이다. 김도윤이 궁금해하며 물었다. 그럼 기존 VIP 서비스는 어떻게 되나요? VIP 라운지는 유지한다. 대신 조건을 바꾼다. 광호는 자신 있게 답했다. 돈이 아니라 매너와 품격으로 VIP를 선별한다. 한 달간 시설을 이용하면서 다른 고객들에게 모범을 보인 사람들에게만 VIP 자격을 준다. 박상우가 조심스럽게 반박했다. 회장님, 그러면 사우나 품격이 무너지지 않을까요? 아무나 들어오게 하면. 광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박 실장, 품격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고급스러운 시설과 비싼 이용료가. 박상우가 머뭇거렸다. 틀렸다. 광호가 단호히 말했다. 품격은 대리석 벽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규칙을 지키는 태도,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 연봉 10억인 사람이 수건을 바닥에 던지고 가면 그건 품격이 없는 거다. 반대로 월급 200만 원인 사람이 정중하고 깔끔하게 이용하면 그것이 진짜 품격이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청소 담당 민정이 놀란 눈으로 광호를 바라봤다. 이제부터 이 사우나는 새로운 철학으로 운영된다. 광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진정한 프리미엄은 차별이 아니라 차별 없는 품격에서 나온다. 그것이 지속 가능한 고급 서비스다. 6개월 후 프리미엄 스파 센터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다. 최광호의 열린 고급 정책이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었다. 오전 7시 반신욕탕에서는 70대 노인 3명이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여기 정말 좋아졌어. 직원들이 나이 많다고 무시하지 않아. 그러게, 예전엔 눈치 보느라 힘들었는데. 이들은 모두 근처 아파트 단지에 사는 일반 시민들이었다. 월 이용료 15만 원으로 고급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자 단골이 되었다. 오후 2시
가족탕에서는 젊은 부부가 7살 딸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아빠, 물이 너무 따뜻해. 아이의 웃음소리가 탕 전체에 울려 퍼졌다. 예전 같으면 아이 동반 고객은 눈치를 받았지만 이제는 가족 고객을 위한 전용 시간대까지 마련되어 있었다. 저녁 7시 VIP 라운지에서는 특별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대기업 임원, 동네 마트 사장, 택시 기사, 그리고 대학 교수가 한 테이블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지난 한 달간 모범적인 이용 태도로 VIP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었다.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진짜 품격이네요. 대기업 임원이 감탄했다. 돈으로만 구분하던 예전보다 훨씬 의미 있어요. 한편 직원들도 변했다. 김도윤은 이제 고객의 외모가 아니라 행동을 보고 서비스 수준을 결정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의 인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청소 담당 민정은 정직원으로 승진했다. 그녀의 진정성 있는 서비스가 고객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광호가 직접 승진을 제안했던 것이다. 민정 씨, 당신 같은 사람이 진짜 서비스업 인재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박상우에게서 일어났다. 광호의 제안으로 그는 한 달간 지역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거동 불편한 어르신들을 돕고 말벗이 되어드리면서 그는 깨달았다. 사람의 가치는 외모나 재산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봉사를 마치고 돌아온 박상우는 광호 앞에서 깊게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이제 알겠습니다. 뜨거움은 사우나 물 온도가 아니라 손님들을 대하는 우리 마음의 온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래, 이제 진짜 관리실장다워졌군. 광호가 미소 지었다. 그날 저녁 광고는 사우나 옥상 정원에 올라가 도시의 야경을 바라봤다.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가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때 벤틀리 기사가 다가와 말했다. 회장님, 매출도 전년 대비 30% 상승했고 고객 만족도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말 성공적이신 것 같습니다. 광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성공이라. 그래, 이게 진짜 성공이지. 그는 정원에서 들려오는 소음을 들으며 만족스러워했다. 진정한 고급은 누군가를 배제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품격 있게 어우러지는 것이야.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이기도 하고. 별이 총총한 하늘 아래 최광호는 자신이 만든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실감했다. 차별 없는 품격. 그것이 바로 그가 꿈꾸던 진정한 프리미엄이었다.